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이 지금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봉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애매하게 마감을 시킨다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25일선이 바이낸스에서의 기본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25일선을 살짝 이탈시켰고요. 여기도 25일선을 못 뚫어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또 봐야 된다.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결국 이 밑에 선 있죠. 51선. 그 다음에 단기 7일선. 여기는 계속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선이 모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가격대에서 머물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렴의 형태가 될 텐데, 이동평균선을 잠깐 끌게 여러분들 눈이 또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러한 수렴의 형태가 됐을 때 결국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결정 날 거고, 여기서 위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는 좋은 업토버라든가 아니면 노벰버, 디셈버 이렇게 좋은 날들이 이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을 기대한 이유는 당연히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냥 어데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해리스가 유리할 때도 저는 어데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결국 그냥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후원금도 해리스가 많이 받고, 원래 미국에서의 정치공학적 셈법에서는 후원금의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이 하는 이제 금권 선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돈도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펀딩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은 이렇다는 거. 또 보면은 미국에는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힐러리 때도 보면은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조사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겼듯이 보통 이제 공화당에서 안 잡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감안해서라도 보통 여론조사가 좀 살짝 트럼프가 안 좋다 이러면 정말 박빙이거나 트럼프가 유리하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좀 유리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선거의 캐스팅 보트는 항상 이 캐스팅 보트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경합주로 보통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네바다 이런 데도 좀 그렇긴 한데, 애리조나 이런 데 좀 그렇긴 한데요. 보면 애리조나를 트럼프가 거의 이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다가 해리스가 리드를 하고 있지만 거의 박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스콘신도 트럼프 리드, 미시간 트럼프 리드,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좀 더 많이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정합주에서 이쪽은 트럼프가 먹고 있고, 여기를 해리스가 먹고 있고, 여기를 트럼프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갑자기 확 벌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이든이 포기하고 해리스가 극부상하면서 박빙 해리스 유리했다가 트럼프 유리했다가 막 박빙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벌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던 구간이었죠. 근데 대선이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좀 좁혀지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접어들었다. 그러나 항상 대선 직전이 되면 이제 중도층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나는 평소에 중도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중도라는 건, 혹시 제3지대라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다 일로 몰릴 거예요. 트럼프를 몰리든 해리스를 몰리든 다 몰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좀 더 좁혀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해리스가 다시 이렇게 역전을 한다거나 하면 비트코인이 또 움직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저는 그래도 결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데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어데프가 됐을 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반대급부로 억눌려 있던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대로 또 코인이 여기서 비비다가 이렇게 오르는 거죠. 뭐가 됐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는 내가 내리면 버스가 출발한다, 팔면 오른다 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도 미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몇 달 남았다 했지만 지금 거의 한 달 앞으로 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주, 조금 있으면 일주일 전, 그리고 선거 당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옥토버가 안 되더라도, 전 옥토버가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토버가 안 되더라도 11월엔 결국 대선이 있고, 대선이 끝나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막 몇 가지 사이클 차트들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2025년이 되기 전에 혹은 뭐 2025년 초반부쯤에 장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이클 2017년하고 비슷한데 2016년의 움직임을 2024년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보통 두 가지 주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뭐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가서 25년이 되기 전에 얘가 끝난다 라는 얘기. 근데 거기를 24만 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또 라인 차트라고 하는 건데,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세를 평행천을 그려보면 여기 중간 지점에 딱 조정을 처음엔 맞고 빠졌다가 두 번째는 뚫는다, 두 번째는 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30만 달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갈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사이클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여기서 노란색 구간이 끝나면 2016년처럼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되게 지루할 수 있고 좀 부정적일 수 있고 공포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그냥 이 기간에는 그런 것이다, 이 기간에는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고각 상승이 나오는데, 이 고각 상승이 나올 때는 하루하루 가격대가 달라지고 굉장히 움직임이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때 잡으면 늦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차곡차곡 모아가야 된다.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알트를 모으는 사람들도 비트를 어느 정도는 모아줘야 된다가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째 말씀드리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29만 달러를 간다는 사람도 있고 20만 달러를 간다는 사람도 있고 15만 달러를 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가격은 6만 2천 달러이기 때문에 비트가 2배, 3배, 뭐 4배, 4배까지 안 되겠죠. 3배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알트들을 얼마나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0년도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지금의 자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비볐다가 올랐다가 비볐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안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다. 다음 목표는 15만 달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칠 때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기관들 들어온 데가 언젠데 아직까지 들어오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다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오래된 올드 유저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견뎌낸다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눌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주봉초나 월초, 주초 이런 것들은 눌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 며칠 동안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좀 잘 버티고 올라간다면 좋은 움직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횡보세가 좀 지속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은 뭐 나스닥도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많이 드렸어요. 떨어질 때도 9월에도 일시적이다, 9월 말에도 일시적이다, 그거 말씀 다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올라줘야 돼요. 지금은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우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국 여기에서 인버스 치고 쇼 치고 하는 애들이 다 뚝배기가 깨진 다음에 그 사람들마저도 다 이건 안 돼, 롱이야 라고 했을 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한 파동이 저는 남은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려요. 얘네들이 가줘야 코인이 몰래 차곡차곡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이들의 고점에서의 수요들을 다 코인으로 다 들어온 다음에 코인이 마지막으로 쫙 오르고 같이 쫙 터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 버텨주고 증시가 버텨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금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결국 나스닥을 커플링이 되거나 금을 커플링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디커플링이 됐다가 혼자 따로 가거나 뭐 이런 움직임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근데 얘네들이 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어느 곳이든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바쁜 것도 조금씩 거의 다 끝나가서 아마 10월 말 정도쯤에는 제대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영상 계속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